자, 오늘의 맞수 한판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이제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정책으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관련 주식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시죠? 사실 이런 종목군들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에서 정책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 이제 재료의 노출로 보고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두 분의 전문가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2022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시정 연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위기 극복에 전념하겠다라면서 완전한 일상 회복과 또 경기 회복을 이루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어떤 시행안들을 내놓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도 동시에 아이디어를 찾아봐야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의 정태근 팀장 나오셨고요.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 모두 위드 코로나가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찾고 있는지 두 분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자, 네. 크리스 FNC 그리고 정태근 팀장께서는 하이트 진료를 꼽아 주셨습니다. 자, 먼저 신일섭 소장께 들어볼게요. 크리스 FNC 어떤 기업입니까? 너무 급하게 앉아가지고 네. 좀 자, 숨좀 돌리려 했는데 숨을 저한테 천천히. 와버렸네요. 왜냐면 저 종목이 눈에 확 띄었어요, 소장님. 그거요? 네.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 자꾸 공감 안 하시면 자기 소신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발 구봉기 선수가 그랬잖아요. 의심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말아라. 근데 의심하지 의심을 마십시오. 하세요. 의심해 주세요. 여기서는 의심을 하셔야 돼요. 예. 저 사람 하는 말에 대해서 항상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거 바꿔서 좋습니다. 생각하시면 되고. 예. 이 왜 했냐면 이 단어 또 싫어하시는 분 계셔가지고 왜 이렇게 신경을 자꾸 쓰죠? 소장님, 골린이 산린이를 소장님, 싫어하시는 분이 소장님의 많으셔가지고. 팬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네, 저도 알고 있는데 소신 있게 분석했는데 97% 정도? 응원을 더 100개 많이 중에 하고. 97개가 응원이고 3개가 그럼 된 거예요. 퍼센트가 그럼 된 거예요. 분석을 했는데 근데 골린이 산린이라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쓰니까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이제 골린이 대명사죠. 산린이들이 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영업무역도 지금 그래서 얘기 드린 거잖아요. 산린이들이 많고 물론 노스페이스. 그렇죠. 뭐 다른 얘기도 했어요. 노스페이스가 다시 뭐 부활을 해서 패딩이 부활을 했다 이 얘기도 했는데 그 플러스 알파로 산린이라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도 거기 겹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산린이와 골린이들이 탄생을 했대요. 탄생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골프존이라는 업체가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골프 백서 같은 거 출간되거든요. 예. 무료로 배포가 되는데 거기 골프 백서 같은 거를 읽어보면 예전에 골프 연습장이라던가 아니면 골프존이 운영하는 예. 이런 아카데미라던가 예. 이런 게 그거였다는 거죠. 대체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골프장을 만약에 골프 여행을 가면 이걸 안 하는 거죠. 안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둘이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프존은 굉장히 좋다 뭐 이런 분석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골린이 여러분들은 초반에 해외여행이 풀린다고 해도 바로 오키나와 여행 가서 거기서 겨룰 실력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위드 코로나가 된다고 해도 바로 나가지 못하니까 골프 연습장에서 아무래도 골프를 좀 더 하겠죠. 골프존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골프 여행에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빠져나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골프존은 빠져나가죠. 아카데미니까. 근데 안 빠져나가는 게 있죠. 골프 복은. 그 얘기하시려고 이렇게 앞에서 니즈를 그쵸? 엄청 길게. 골프 연습장을 가든 네. 바로 그럼 다시 미가의식으로 얘기해 드릴까요? 예. 골프존을 예. 떠나더라도 오키나와를 가더라도 오키나와나 뭐 제주도를 가더라도 골프 복은 바꾸질 않는다. 그래서 혹시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골프존을 좋은데 난 골프존이 좋은데 골프장을 갖고 있는 걸 조금 옮겨가고 싶다. 그럼 골프존 유딘홀딩스로 옮겨가면 되고 거기서 이제 골프존 유딘홀딩스가 가진 국내 골프존 유딘홀딩스가 일본 거를 다 처분했어요. 일본 골프장을 코로나19 때 처분했어요. 그건 지금은 좋은데 위드 코로나로 다시 일본을 가게 되면 그게 없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더 나가시는 분은 아예 골프 복으로 가버리시는 거죠. 제 논리대로라면. 네. 골프존을 하다가
골프장을 갈 것 같아요. 그럼 골프존 유딘 홀리스로 가요. 근데 이걸 또 해외여행을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골프복으로 가세요. 그럼 크리스 FNC로 가는 거죠. 크리스 이렇게. FNC가 골프복 그쵸. 종목이군요. 이렇게 어떤 가는 거고, 골프복을 만드는 지금 회사인가요? 뭐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 핑도 핑이요. 있고, 예. 네, 핑 안 입으시잖아요. 안 근데 입죠. 어쨌든 안 입는데요? 예, 자, 어떻게 그래서 하겠지? 크리스 FNC는 예. 위드 코로나 시대가 와서 만약에 골프존의 아카데미를 이제 뭐 만기가 돼서 회원을 끊고 해외여행을 간다, 해외 골프 여행을 간다. 그러더라도 골프복은 크리스 FNC를 챙겨간다. 크리스 FNC 입던 사람들은. 네네. 그러니까 그 성장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골프 시장의 호황을 점치는 분들이라면 네. 골프웨어에 주목하자. 그 가운데에서도 크리스 FNC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깔끔한 정리 괜찮습니까? 네, 그렇게 정리하는 역할이 있으셔야 네. 저 중구난방을 네. 좀 정리를 해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그 크리스 FNC에 특히 주목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골프웨어 브랜드가 이거 네. 하나가 아닌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저희 친구들은 핑을 많이 입지는 않습니다만 이 종목이 주목하신 이유는 또 주식시장에서 투자 관점으로 보면 다르니까요. 네, 일단 뭐 차트가 예쁩니다. 차트가 저는 뭐 여기 스토리를 먼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 차트가 예쁘니까 갖고 오는 거예요. 저는 차트가 예뻐서 타이밍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스토리로 듣기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네. 그거예요. 지금 차트가 엉망이고 차 타이밍이 아닌데 네. 거기서 스토리 얘기해봐야 그거는 이상한 소리가 되기 때문에. 차트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뭐 지금 예를 들어 FNF가 가는 것도 뭐 다른 것도 있는데 FNF도 그게 있잖아요. 골프 모멘텀이 있잖아요. 지금 아시죠? 더 네이처 홀딩스에 갈 뻔한 거를 FNF가 등치로 밀고 들어와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됐는데 네. 어쨌든 크리스 FNC의 차트는 너무 아름답죠. 이거. 예. 일단 신고가고 이렇게 되면 손해본 사람은 48,000원대에 사신 분들밖에 없는데 거기는 거의 극소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행복한. 그러니까 아예 이게 뭐 그런 분석이 필요 없잖아. 무슨 전고점이니 무슨 고점과 견점을 연결한 고점 추세선이니 이런 거를 또 어떻게 뚫을 것인가를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네. 이거는 네. 위가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려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지금 계단식으로 올라오고 있고 중간에 뭐 그 시장이 흔들린 적이 있었는데 흔들릴 때도 타격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만약에 골프존이 약간 빠진다. 그럼 크리스 FNC가 더 골프복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의류 업종이 리오프닝 수혜주로 의류 섹터가 네. 전체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예. 근데 그 섹터 중에서도 골프 모멘텀까지 붙어버렸으니까 네. 더 강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잠깐 현장을 보고 가겠습니다. 자, 현장 잠깐 볼까요?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걷기 시작한 한국판 뉴딜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은 선도인 경제로 나아가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강한 디지털 역량과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 주력 품목이 수출을 주도하고 경제 회복을 넘어 도약을 이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더욱 긍정적입니다. 신산업이 경제 반등과 도약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에 더해 시스템 반도체도 크게 성장하면서 종합 반도체 강국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래차의 심장 배터리는 기술 우위를 앞세운 차별에 대한 전략으로 네, 이 국회에서 하는 시정 연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이슈죠. 내년 예산안 시정 연설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경제 부분을 살리겠다는 다양한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저희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11월부터 일상 회복을 하겠다, 코로나와 공존하겠다, 위드 코로나 정책을 이제 구체적으로 시행하겠다라는 것을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기재부에서 구체적인 시행안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 주식시장에서도
저희도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맞서 한판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반도차 업황도 언급하고 있고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미래차가 앞으로 우리 산업을 주도할 것이라는 언급도 하고 있네요. 자,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나온 소재가 저희 오늘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을 이끌고 있듯이 오늘 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나온 대통령의 언급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른 이제 본격적인 주식시장 수혜주를 찾아보고 있는데 정태근 팀장께서는 하이트 진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원래는 클럽주가 있으면 클럽주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위드 코로나 그래가지고 항공, 여행, 면세점, 백화점, 숙박 예. 아시겠지만 지금 항공권은 이미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행도 제 주변에 유럽 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있는 상황이고. 제 친구도 이번 네. 주에 파리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백화점, 면세점 매출도 지금 돌아서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저도 한 번씩 부모님하고 이렇게 여행 가려고 숙박을 잡으면 숙박이 다 풀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번 달 주말에 부산 갔다 왔거든요. 식당하고 커피숍에서 사람 바글바글 돼요. 주차장을 맞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쪽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 이제 거리두기가 풀리면은 이게 놀자잖아요. 결국 놀자주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놀자주. 네, 놀자 주식. 저는 그렇게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놀자주. 정태근의 놀자 주식. 네. 그래서 뭐 식당 운영이 영업제한 시간이 없어지고 사적 모임도 뭐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유흥시설은 뭐 백신이 있어야 되지만은 뭐 유흥시설 같은 경우 이제 거기 박 터지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클럽을 가지고 있는 엔터사가 있다라면 그쪽에 전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근데 클럽을 가지고 있는 엔터사가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고 어째서 클럽 관련주를 하고 싶은데 클럽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류주를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결국 놀자잖아요. 놀고 싶은 심리가 이제 폭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외부로 많이 나가게 될 거고 이제 사적 모임도 많이 가지게 될 거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회식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1차에서 술, 2차에서 술, 3차에서 술, 놀이방 가서 술 계속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주류주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항공, 여행, 면세점, 백화점, 숙박 이런 것들이 이미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주가가 이미 또 움직였고요. 그래서 움직임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또 하이트 진로도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음식료보다는 주류 쪽으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래서 결국 놀자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놀자주 선택하다 보니까 클럽 관련주는 없고 그리고 그 대안을 찾다 보니까 주류, 맥주, 소주 네. 이런 종목이 좀 보이더라고요. 저는. 위스키 뭐 이런 거는 상상상 없나요? 독주는? 위스키는 주류를 도매 유통해가지고 수입 유통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롯데칠성이에요. 아, 롯데칠성이군요. 롯데칠성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롯데칠성과 하이트진로 중에서 왜 하이트진로를 꼽아주셨어요? 일단 맥주 소주잖아요. 소맥, 회식, 그렇습니까? 사적 모임. 아. 사적 모임에서 양주 마시지 않잖아요. 아니 그렇죠. 식당이라든지 이런 예. 데서 양주를 마시지 않잖아요. 아, 네. 그 일단 주류 더 일단 많이 팔릴 것이다. 네. 매출이 더 많을 것이다. 일단 소맥으로 시작할 것 같으니까 이 맥주 소주가 더 많이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이제 뭐 이제 1차, 2차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따로 가시는 분들은 양주 마시러 가시겠지만 일단 1차, 2차 가신 분들은 예. 소주 맥주 마시겠죠. 그래서 소맥주, 네. 하이트 진로. 네. 소맥주겠네요. 소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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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트 진로 선택했습니다. 아, 좋네요. 방송에서 드라마 얘기하고 맥주 얘기하고 소주 얘기하고. 근데 생각보다 네. 못 올랐습니다. 하이트진로가 위드 코로나 네. 시행 관련해서 여행주들 보세요. 네. 2019년 이전 수준으로 주가가 네. 진짜 날아갔고 다른 종목도 다 가는 동안에 이렇게 누가 들어도 설득력 있는 스토리가 있는 네. 하이트진로의 주가는 왜 상대적으로 못 간 겁니까? 결국 코로나죠. 하이트 진로가 실적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실적 괜찮아요. 그렇군요. 네. 가정용 맥주 소스 많이 팔리고 그리고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제 맥주 이런 것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대로인데 결국 투자 심리를 누르는 게 결국 코로나인 거죠. 그러니까 괜찮지만은 코로나에서 더 좋아질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잠시 좀 쉬는 게 맞다. 뭐 제가 볼 땐 그런 심리가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1월 달부터 풀리게 되면은 원래 실적이 좋았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가치 투자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가치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가치는 좋은데 주가는 빠져 있다. 이게 결국 PER 퍼라든지 뭐 PBR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보더라도 하이트 진로는 뭐 아마 같이 투자하신 분들이 어떤 많은 관심이 있지 않을까 뭐 네. 그런 생각도 좀 했고요. 그러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네. 세우세요, 팀장님? 가격 전략은 이제부터 출발한다 보게 되면 전고점 4만 원 돌파도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뭐 4만 원 돌파가 되지 않은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게 결국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차트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 출발점이 올해 공교롭게도 작년 6월 달에 고점을 찍고 쭉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러면 그 전에 3월 달부터 또 6월 달까지 왜 올라가느냐 이런 얘기도 좀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당시 좀 솔직히 좀 개인적인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에 좀 오버슈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버슈팅이 되고 난 다음에 식어버리다 보니까 주가 하락이 나왔고 답보 상태 들어갔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답보 상태를 이제 벗어날 만한 이슈가 나왔잖아요. 위드 예. 코로나. 이제 주류 소맥주라고 명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맥주가 이제 갈 시기가 이제 11월 달부터는 예. 소맥주가 갈 시기고 연말이잖아요. 연말 되게 되면 또 주류 소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태근의 놀자죽, 소주, 소맥주, 하이트질러 이렇게 이런 라임으로 기억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드 코로나를 제일 먼저 시행한 영국과 독일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확진자 더 많이 늘어나죠. 나오고 네. 변종도 나온다 그러고 그래서 이 위드 코로나 주식에 대한 이런 심리가 좀 괜찮을까에 대한 늘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주식시장이라는 게 재료가 막상 노출이 되면 이걸 또 재료의 소멸로 해석을 하고 위드 코로나 네네. 주식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좀 팔고 딴 거 하자라는 심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우려 때문에 아마도 주가도 좀 발목 답보 상태라고 할까요? 다른 정보 때문에 못 간 게 네. 아닐까라는 첫 우려. 번째, 예. 첫 번째는 제가 새벽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마스크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기 중 감염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냄새 입자보다 더 장이 바이러스 입자예요. 근데 마스크 쓰면 냄새를 맡을 수는 있잖아요. 개복기사를 쓰더라도. 그러면은 냄새 입자가 통과가 된다는 것은 바이러스 입자도 통과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어찌 보면 복불복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도 여러분이 계시는데 이 안에서도 코로나 걸리신 분이 없길 바라야 돼요. 예. 그리고 지금 계속 변이가 발생이 되는데 이게 처음에 이게 바이러스가 하이브리드 해가지고 합성이 돼서 유전자 제조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굽박쥐의 감기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이브리드 제조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전염력이 네. 되게 높습니다. 초기도 그렇고요. 계속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재료 항공, 여행, 소멸. 면세점, 백화점, 숙박은 이미 갔기 때문에 그래서 주류주를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상대적으로 저 재료 소멸에 네.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주식에 네네. 투자하자라는 말씀을 그쵸. 해주셨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 FNC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도 좀 세워주세요. 저희 시청자분께서 회사 실적이나 재무도 좋냐고 여쭤보셨거든요. 짧게 언급을 해주시면서 가격 전략도 소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되게 좋고요. 볼까요? 네, 실적이 좋네요. 네, 지금 2021년도 예상치가 작년 매출액이 2,924억이었고요. 영업이익이 498억이었습니다. 이번 연도 증권사 컨센서스죠. 증권사에서 합의된 평균치가 3,549억 찍혀 있고 영업이익 696억. 근데 지금 2분기까지 나왔죠. 2분기까지 나왔는데 1, 2분기를 합쳐서 1, 2분기 영업이익을 합쳐서 이미 400억 가량 달성했다. 네. 네. 작년 1년에 498억인데 올해 1, 2분기가 거의 작년 영업이 이미 달성이 됐어요. 여기서 이제 2분기나 남았잖아요. 예. 네. 퀀텀 점프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적 기대감도 크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고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 4만 3천 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위드 코로나를 굉장히 오래 봤네요. 2022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을 정부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하면서 관련 주식들의 흐름도 저희 미리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역시 지난주 국감에서 앞으로 수조 원 규모의 해외 원전 수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고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에서도 죽지 않습니다. 두 분은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꼽고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부터 보시죠. 원자력 발전 관련주 중에서 저희 정태근 팀장께서는 두산중공업을 탑픽으로 꼽아주셨고 신일섭 소장은 에너토크라는 주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자, 소장님, 에너토크 어떤 기업입니까? 그냥 수익으로 가려고 가져온 거예요, 이건. 수입이요? 수익이요, 수익. 수익. 그냥 수익을 화끈하게 드시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네, 지금 액추에이터 만드는 업체죠. 일단 네. 마크롱 대통령의 프랑스 2030이 발표가 됐는데 예.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너무 이게 정치적인 그 헤게모니가 V치다 보니까 원자력하고 태양광하고 VS가 돼버렸잖아요. 전혀 VS가 아닌데. 사실은 같이 가는 그런 전혀 테마인데. VS가 아닌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시죠? 예. 우리나라는 완전히 좌가 우가 나뉘어가지고 그거를
그 논리를 만약 놓치면 자기네 진영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억지 논리로라도 끝까지 주장해야 돼. 끝까지. 근데 지금 이제 임기 말이어서 그게 좀 옅어졌죠. 정부 관계자들도 뭐라고 했죠? 60년 동안 원자력은 할 것이다. 같이 가는 거예요. 마크롱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죠. 똑같네요. 이 연설 보고 있나요? 반도체 산업 육성에 프랑스도 60억 투자한다고 했고, 여기서 관련된 게 소형 모듈형 원자로 개발, 그리고 수소 기가 팩토리 2곳 건설, 여기에 80억 유로를 한다고 했어요. 원자로랑 수소를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자로, 수소, 원자력, 수소, 태양광 뭐 이거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선진국들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액추에이터 만드는 업체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장 쉽게 아는 거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샤워하셨죠? 화장실에 환풍기 있죠? 환풍기에 그게 그 스위치를 키면 돌아가고 스위치를 끄면 안 돌아가죠. 그 안에 댐퍼라는 게 있고 액추에이터라는 게 있고 그게 있어서 개폐가 되면서 열리면 환풍기가 돌아가서 연기가 빠져나오고 닫히면 안 빠져나오고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데 쓰이고 뭐 원자력에도 쓰이고 상하수도 석유화학, 철강, 발전 곳곳에 다 쓰이는 범용 제품이에요. 그래서 에너토크는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여기 연관이 되어 있고 지금 시세가 4개월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한 번 더 분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초소형주라 조금 주의하셔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격 전략도 좀 세워주십시오. 네, 손절가는 14,000원, 목표가는 16,000원입니다. 자, 주의해야 할 점은 사이즈가 작다라는 말씀을. 1,000억 원대입니다. 시가총액 1,000억 원대 회사예요. 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유의를 하셔야겠네요. 코스닥 상장사이고 에너토크. 네. 자, 다음은 저희 정태근 팀장님은 가장 큰 형님 두산중공업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태근 팀장님? 이번에 원전 얘기 나올 때 에너토크가 치고 나갔어요. 이미 상한가 치면서 치고 나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에너토크가 맞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적인 부분을 좀 봤는데 오늘 한전기술을 할까 두산중공업을 할까 좀 고민을 했어요. 결국 체코 원전 얘기인데 체코가 올해 2월 달에 도크바니 원전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시켜 버렸거든요. 배제시키게 되면서 프랑스, 한국, 미국. 근데 한국, 미국이 지금 편먹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국, 미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단독 수주가 되면은 제가 볼 때는 한전기술이 무조건 탑이라 봅니다. 그런데 이게 드림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 미국과 같이 가게 되면은 미국이 원천 기술을 제공하고 한국은 기자재라든지 시공을 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전기술보다 아무래도 두산중공업 주가가 더 많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단독 수주보다는 이제 미국과 같이 수주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리 때문에 지금 두산중공업이 더 강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그 원전 기술 같은 게 이렇게 설계, 그러니까 한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 원전 종합 설계라든지 원자력 개통 설계 기술은 미국도 있습니다. 미국이 있는데 미국이 시공 기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 기술은 미국이 제공하고 이 시공은 한국의 한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설계 같은 경우 미국 쪽에서 가져가 버리게 되면은 그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주 단조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원자력 핵심 설비 제작은 두산중공업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핵심 설비 제작품을 받아서 시공을 하는 게 현대건설, 삼성물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에 기억나시지 모르겠지만 UAE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에도 설계는 한전기술이 있고요. 거기에 들어간 핵심 설비 같은 주단조라든지 핵심 설비 같은 경우에는 두산중공업, 시공은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어쨌든 단독 수주를 가냐 아니면 공동 수주를 가냐 그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주가가 두산중공업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두산중공업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수주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한번 포함시켜 보게 되면은 일단 두산중공업 쪽으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한전기술은 최고가예요. 이 정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오늘도 7만 원 선을 훌쩍 넘었습니다. 근데 계속 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체코 수주 숏리스트에 지금 프랑스하고 한국, 미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수주를 누가 받을지에 대해서 빠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초가 돼요. 그럼 그때까지 원전이 계속 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협정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두산중공업이 올해 4월 달에 날아갔었는데 그때 이제 원자력에 대한 심리는 바뀌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 계속해서 우상향을 한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계속 그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전기술 단기간에 보게 되면 많이 높은 건 맞지만 차트를 넓혀보게 되면 앞으로 갈 날은 더 많이 남았습니다. 네. 자,
네, 자, 두 종목 모두 오늘 상승폭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자, 원자력 발전 관련주는 당분간 시세가 계속 분출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그리고 두 분 보내드리기 전에 한 종목을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A스토리입니다. 오늘 16%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컨텐츠주들이 K컬처, 글로벌 위상을 드높인다라면서 아예 레벨업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유는 지리산 흥행이 생각보다 부진했다. 그래픽 수준이 뭐 생각보다 기대가 너무 높았다라는 분석 때문에 떨어지지만 그래도 너무 지나치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를 때 급하게 올랐다가 이렇게 또 하락하면 많이 빠지는 그렇게 체력이 튼튼하지 않은 회사였습니까? 네. 아니요, 제가 타이밍을 이미 얘기 드렸잖아요. 게시판에 감사하다는 분 많더라고요.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 드렸죠? 기억 안 나세요? 너무 많은 패널들이 나오셔서. 제가 팔으라고 했잖아요. 언제 팔으라고 했죠? 게임주 그 개봉하는 것처럼 전지현 씨 나오기 전에 예고편 나올 때 팔으라고 했잖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거기서 팔았으면 딱 고점에 파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선물을 항상 포장지를 뜯을 때 가장 기분이 좋고 포장지를 뜯으면 내가 원하는 선물이 나와도 고마워 이렇게 돼요. 아, 네. 그러니까 그 흥행작이 23일 날 나오기 22일 날 딱 팔았어야죠. 흥행작이 나오기 전에 팔아야 한다. 그렇죠. 제가 바로 전날에 팔으라고. 그러면 앞으로 미디어 콘텐츠 VOD가 다 남아 있거든요. 미디어 콘텐츠들은 네, 그런 그렇게 하는 관점으로 겁니다. 계속 대응해야 하는 겁니까? 그런 게 좋죠. 뭐 신작이 나온다, 그 기대감이 있다, 예. 24일 날 애듬 출시한다라고 하면 그 전에는 파는 그런 게 좋죠. 게임주랑 엔터주, 영화주 다 똑같습니다. 개봉하기 거의 한 달 전쯤부터 일주일 전까지 시세가 가장 강하고, 예, 그 가장 강한 시점에 개봉되기 바로 직전에 딱 던지고 그 개봉했을 때 기대감을 갖고 막 달려드는 분들한테 넘겨주세요. 선물을 드리듯이. 우리 잘 먹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딱 나오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 관련 주식들 가운데에서 어떤 새로운 신작이 나오면 일찍 반영이 되고 또 일찍 빠지기 때문에 이번 패턴이 처음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실제로 해당 작품이 나오기 전에 좀 빨리빨리 사고 파는 전략이 유효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A스토리 저희 소장님께서는 지난주에 이미 차익 실현을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자, 맞수 한판에서 오늘도 두 분의 활약으로 좋은 인사이트들을 얻어갑니다. 알파프로 투자전략팀의 정태근 팀장,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